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송달 후 효력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인 회생 절차에서도 준용됩니다. 주식회사 김채무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를 가지고 있던 나 채권씨는 2019년 3월 7일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김채무가 이 3자씨에 대하여 가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관할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2019년 3월 7일 제3채무자인 이 3자씨에게 발송되어 2019년 3월 11일 송달되었고 이후 주식회사 김채무에게도 송달되었으며 주식회사 김채무는 이에 대하여 즉시 항고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김채무는 2019년 2월경 관할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년 3월 7일 채무자 회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하여 그 명령은 2019년 3월 8일 주식회사 김채무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주식회사 김채무는 2019년 5월 22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2019년 8월 8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김채무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에 관한 즉시 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은 2020년 3월 9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나 채권씨는 이 3자씨를 상대로 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에 따라 전부금 청구해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있은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과 송달 실시가 유효한 이상 제3채무자인 이 3자씨에게 송달된 날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3자씨는 나 채권씨에게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3자씨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 처분이나 강제 집행은 무효이고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는 소급여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보전 처분이나 강제 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 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전부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발령되어 강제 집행이 개시되고 그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는데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이전에 있은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등에 기한 강제 집행은 바로 중지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 있은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채권 압류 효력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 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포괄적 금지 명령의 효력 발생 전인 2019년 3월 7일에 발령되어 강제 집행이 개시되고 제3채무자인 이 3자씨에게 발송되었으나 이와 같은 발송만으로는 압류 명령 등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포괄적 금지 명령은
2019년 3월 8일 주식회사 김채무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2019년 3월 7일 발송되어 제3채무자인 이 3자씨 등에게 2019년 3월 11일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즉, 이 사건 포괄적 금지 명령 효력 발생 이후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인 이 3자씨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포괄적 금지 명령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 후 주식회사 김채무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는 소급여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하여 무효인 강제 집행은 여전히 무효이다. 그럼에도 은심은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효력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포괄적 금지 명령과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효력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국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발령 및 발송 후 포괄적 금지 명령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그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금지 명령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 주로 채무자 소유 유체 동산과 채무자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장래에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또는 개인회생 담보권에 의한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것임에 반하여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 및 개인회생 담보권에 의한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포괄적 금지 명령 대상은 강제 집행 등이나 금지 명령은 강제 집행 등을 포함하여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 등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대하여 보전 처분이나 보전 관리 명령이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지 명령의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중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 신청 외에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은 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